받아 받아 라는 함성이 공간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 장면을 부담스러운 공개 고백으로 만들었다. 시로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속으로는 왜 안 받는 거지? 라고 의아해했다. 매초가 시론에겐 보통이었고 그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 예정대로 도서관에 가고 싶었다. 에이미의 온몸이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으며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점차 극에 달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목구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만 낼 수 있었다. 젠장, 정말 지긋지긋해. 그 생각이 에이미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고 강하게 손을 휘둘러 쳐냈다. 시론이 놀란 사이에 커피잔이 그의 손에서 날아갔다. 갈색 액체가 허공에 튀어오르고 땅에 떨어지며 혼란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환호 소리가 즉시 잦아들었고 그 대신 놀라움으로 가득 찬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시론은 얼어붙었고 그의 푸른 눈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혼란 속에서 샤렐은 멍하니 서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당황하며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에이미? 종이컵이 돌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 안에 있던 짙은 갈색 액체가 쏟아져 아카데미의 밝은색 마당에 얼룩덜룩하게 퍼졌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에이미 카미스는 놀라 굳어있는 시론 아리안을 향해 획 돌아섰다. 네가 이런 걸 계속 가져다주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아?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를 똑바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학생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벌써부터 여학생들이나 꼬시고 다니고 다시는 이런 거 나한테 가져오지 마. 바로 그때 셰럴이 황급히 달려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봐 에이미,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지만 에이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등을 돌려 걸어갔고 시론은 망연자실했으며 주변 군중들은 너무 심하다고 웅성거렸다. 셰럴은 걱정스러운 듯 친구를 뒤쫓아갔다. 너 왜 그래?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에이미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쏘아붙였다. 내버려둬. 저 사람들은 정말 한가해서 쓸데없는 소리나 짓거리는 거야. 내가 졸업반에만 올라가면 이 모든 일은 끝날 테니까. 뒤에 남겨진 시로는 동정 섞인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얼음공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술궂은 사람일 줄이야. 불쌍한 시론. 북적이는 교정 한가운데 그의 뒷모습은 정말 외로워 보였다. 시로는 천천히 몸을 숙여 계단에 쏟아진 커피 웅덩이를 응시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고 그의 푸른 눈이 놀라움에 크게 떠졌다. 정말인가? 이제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학원 캠퍼스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시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고 금발은 얼굴의 일부를 가릴 정도로 늘어져 있었다. 멀리서 여학생 무리가 모여들어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아니, 쟤 상처받은 것 같아. 정말 불쌍해. 그러나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시로는 갑자기 멈춰섰다. 슬픔에 잠긴 표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고 그 대신 활짝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두 팔을 하늘로 뻗으며 흥분과 해방감으로 소리쳤다. 훌륭해, 나 자유다. 그날 밤 제1도서관에서 고요한 공간에는 종이 위 펜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에이미 카미스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붉은 머리카락을 흥갈리며 참나무 탁자에 머리를 숙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절규했다. 젠장, 내가 이러는 건 저 신입생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결국 내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 다행히 소문이 너무 멀리 퍼지기 전에 끝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짜증은 극에 달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갑자기 기이한 붉은색으로 빛나며 도서관의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했다. 이것은 카미스 가문의 붉은 눈으로 학술적인 명칭은 자화상 기억이었다. 딜리버리 시점의 상태를 기억하게 해주는 스킬. 햇볕 쏟아지는 운동장 한가운데 에이미 카르미스는 나무 의자에 앉아있었고 붉은석 머리카락은 희미한 마법의 빛을 발하는 아카데미 본관 건물 배경에 돋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짜증이 서려 있었다. 오가는 학생들 무리 속에서 시론의 아리아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고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공손하게 말했다. 선배님, 여기 커피요. 지난 열흘간 에이미는 시론애가 자신을 위해 잡다한 심부름을 할 때마다 그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억해왔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첫날 그의 반응이 얼마나 흥미로웠던가.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 넷째 날, 열흘째 되는 날까지 차분하고 평온한 미소를 짓는 시로네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그 소녀는 여전히 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남은 아흐레 동안 그의 푸른 눈동자 속 시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에이미의 푸른 눈은 그 놀라운 사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기록했다. 에이미의 손에 있던 펜이 건조한 딱소리와 함께 두 동강 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시론과의 만남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아무리 숨기를 해도 눈빛만은 감출 수 없다고 믿었다. 자율신경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론이 그녀에게 커피를 건넬 때 그녀는 그의 눈동자에서 어떤 미동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을 완전히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감정을 로봇처럼 제어하거나 아니면 그가 완전히 진실하다는 것이다. 밤늦은 도서관의 고요한 공간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에이미와 셰릴은 긴 나무 테이블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에이미는 부러진 펜을 단호하게 내려놓았고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깼다. 셰릴이 읽던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오, 에이미, 돌아온 거야? 갈 거면 우리 같이 가자. 에이미는 이미 일어나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좀 피곤해. 아니, 나 때문에 갈 필요 없어. 나 혼자 갈게. 친구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알아차린 셰릴이 부드럽게 물었다. 시론의 커피를 받지 않아서 미안한 기분 때문이야. 전곡을 찔린 에이미는 움찔하며 돌아섰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아, 아니라고 했잖아. 셰릴은 그저 이해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만약 네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나한테 알려줘, 알겠지? 에이미는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조용히 대답했다. 고마워. 에이미 카르미스의 지친 발소리가 학원의 길고 어두운 복도를 울렸다. 화려하게 장식된 지푸른 천장 아래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피로감에 휩싸였다. 너무 피곤해,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머릿속이 엉망이야. 좀 쉬어야겠어.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려던 에이미는 익숙한 그림자를 보고 멈칫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이크 아르디우스였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컵을 들고 있었고 다소 자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제이크가 먼저 장난스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일찍 끝났네, 에이미? 난 자정까지 기다려야 할 줄 알았는데. 에이미는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왜 날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한가한가? 제이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너무 냉정하게 굴지 마. 소문 들었어. 시론이라는 지저분한 녀석이 너한테 들러붙는다고 들었어. 이 말을 듣자마자 두통이 밀려와 에이미는 손으로 이마를 감싸야 했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되물었다. 설마 날 비웃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당연히 아니지. 제이크는 대답하며 컵 뚜껑을 열어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게 하자 그의 태도는 부드러워졌다. 그는 컵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받아. 이건 학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서양의 고급 커피야. 에이미처럼 멋진 사람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지. 늦은 밤 학원 복도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제이크 아디우스가 뜨거운 김이 나는 컵을 든 채 에이미 카르미스의 앞을 가로막자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푸른 눈동자는 불청객을 똑바로 응시했다. 뭘 하는 거죠? 제이크는 흡족하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보다시피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식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꾀재재한 자식 대신 미래의 황실 재무총사령관 직위를 물려받을 저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훨씬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에이미의 얼굴은 역겨움에 순간 찌푸려졌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고 인내심은 바닥났다. 당신의 역겨운 장난에 어울릴 기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역겹다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만큼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마 당신은 당신의 협회가 나를 끌어내릴 온갖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에이미의 말은 제이크에게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것 같았고 그의 입술에 맺힌 미소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얼굴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잠깐만요. 여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이크는 황급히 말하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에이미의 팔을 붙잡았다.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위협적인 표정이 대신했다. 나에게 말하는 방식이 좀 지나치지 않나요? 나를 향한 당신의 태도는 우리 가문에 대한 당신의 태도와 다름없습니다. 제이크는 바싹 다가섰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으며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동시에 그는 컵을 기울여 내용물 전체를 에이미의 발밑 바닥에 쏟아부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이크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에이미를 거만하게 바라보았고 숨겨진 의미가 담긴 어조로 말했다. 카미스 가문의 명예로운 사람이니 당신도 그걸 알 텐데 안 그래? 갑자기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에이미의 칼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답변을 듣자 제이크의 미소가 굳어버렸다. 가련한 망할 자식. 놀란 제이크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뭐라고? 에이미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새빨간 머리카락은 다소 어두운 복도 공간에서 눈에 띄었다. 그녀의 푸른 눈에는 경멸감이 비쳤고 그녀는 신랄한 말을 계속 쏟아냈다. 학교에서 좀 유명해졌다고 자기 주제도 모르나? 가족의 후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이상한 동아리를 만들고 몰래 남을 괴롭히는 패배자에게. 그녀는 사악하게 비웃으며 조롱하듯 말을 길게 느렸다. 명예 따위가 뭐 대수라고? 제이크의 얼굴에 있던 놀라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대신 무섭도록 어두운 표정이 자리 잡았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그는 이를 으득으득 갈았다. 제이크는 입꼬리를 사악하게 비틀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증오와 위협이 가득한 하 하는 소리를 뱉어냈다. 분노가 폭발하자 제이크 아르디우스는 머리를 감싸주었고 관자놀이에는 푸른 혈관이 솟아올랐다. 그는 이를 갈며 포효했다. 이 건방진 꼬마 자식. 제이크는 에이미에게 한 발짝 다가섰고 그의 그림자는 매혹적인 보라색 조명 아래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떨어졌다. 1학년이라서 과시하고 싶은 모양인데 카르미스 가문과 맞먹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나? 네 가문이 최고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권력은 전혀 없지. 내 가문의 권력으로 카르미스 가문의 자금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이제 문제의 본질을 이해했나? 노골적인 위협에 맞서 에이미 카르미스는 깨달은 듯 작게 아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부드럽고 거의 즐거운 듯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이제야 알겠네요. 에이미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입가의 미소는 악의적인 비웃음으로 변했다. 그녀는 제이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이 눈은 바로 악인의 눈이죠. 실온과는 달리 당신의 눈은 썩어가는 생선 눈알 같을 뿐이에요. 제이크의 자만심은 즉시 산산조각 났고 그 대신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뭐? 내가 그 허접한 녀석보다도 못하다는 뜻인가?
제이크 아르디우스는 거의 미친 듯한 억지 미소를 지으며 텅 빈 복도에 목소리를 울렸다. 좋아, 순서를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그녀를 얻으려 하기 전에 방해꾼을 제거했어야 했어. 그딴 놈은 하루 만에 다시는 마법을 못 쓰게 만들 수 있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어. 그의 뻔뻔한 위협이 공중에 떠돌았지만 두려움 대신 에이미 카르미스는 그저 침묵했다. 섬뜩한 정적이 그녀를 감쌌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붉은 눈이 위험한 빛을 발했다.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제이크는 계속해서 허세를 부렸다. 그러나 그의 말은 날카로운 소리에 의해 끊겼다. 엄청난 딱이었다. 에이미는 번개처럼 빠르게 손을 뻗었다. 타격의 힘이 너무 강해서 제이크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겁은 날아가 타일 바닥에 액체가 튀었다.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주며 제이크는 잠시 멍해 있었고 그 충격은 곧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진 채 그는 이를 갈며 포효했다. 이런 이 오만한 년, 예쁘다는 이유로 널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제이크 아르디우스의 눈이 크게 띄었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리며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학원의 거대한 홀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고 발 아래 복잡한 마법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푸른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게 뭐야? 제이크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위쪽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살기가 에이미 카미스의 형체를 감쌌고 그녀의 눈은 밤의 두 개의 숯불처럼 이글거렸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에게 뭘 하는 거야? 제이크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었다. 그녀가 그렇게 빨리 사형을 쓸 수 있다고? 그는 더듬거렸고 처음의 두려움은 빠르게 미친 분노로 변했다. 미쳤어? 여기서 마법 사용이 금지된 거 몰라? 푸하하하. 에이미는 오만하고 도전적인 표정으로 유유히 내려왔다. 그녀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온실 속 화초가 뭘 할 수 있다고? 적어도 시로네는 가족에게 의존해서 행동하지 않아. 그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장담하는데 반년이 지나도 너는 그를 따라잡지 못할걸. 에이미의 조롱은 제이크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 이 망할 계집애가 정말. 불현듯 제이크는 멈칫했다. 그는 주변 공기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끔찍한 깨달음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이 지역을 공기로 가득 채웠어. 넓은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제이크 아르디우스의 관자놀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심화반 수석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조용히 생각했다. 만약 내가 정령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그녀가 태워버릴까? 그녀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그의 눈에는 쓰디쓴 결의의 불꽃이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를 망신 줄 거야. 제이크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혀를 차며 몸을 돌려 계단을 서둘러 뛰어 올라갔고 요란한 발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야.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은 울려 퍼지다 나무 난간 뒤로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완전히 잦아들었다. 홀로 남겨진 에이미 카르미스는 숨을 거칠게 내쉬었고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뜨거워진 얼굴을 가리기 위해 손을 들었고 낯선 감정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흥분한 건 정말 오랜만이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곧 그 흥분은 사라지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왜 내가 그랬지? 그에게 협박당해서인가? 아니면 그가 내 비밀을 알아낼까봐 두려워서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부드러운 미소와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시론 아리안의 모습이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잔심부름이 나를 믿게 만들 수 있다면 난 할게. 그 말에 에이미는 멍해졌다. 그녀는 계단 한가운데서 미동도 없이 서서 자신만의 생각에 깊이 잠겼고 주변 공간은 이상하리 많지 고요해졌다. 에이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찾고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체념이 교차했다. 젠장, 내일도 그는 오지 않겠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이 차분해지자 그녀 안에 기묘한 명료함이 퍼졌다. 창밖으로 빛나는 밤하늘, 보랏빛 은하수 사이에 둥근 달이 떠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문득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정신이 꽤 또렷해졌잖아. 며칠 후 알페아스 마법학원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넓은 돌마당을 비쳤다. 어두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정문을 통과하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학업의 날을 시작했다. 그리고 에이미가 무심코 만들어낸 작은 파동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셰렐의 보라색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에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위협적인 필체가 담겨 있었다. 내가 시로네를 붙잡고 있다. 6시 전에 훈련장 14번 홀로 와라. 내가 그를 거세하기 전에. 만약 선생님께 알리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교정의 따뜻한 햇살 아래 편지의 어두운 내용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셰렐은 그 종이를 시로네에게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역력했다. 시로네는 편지를 받아들였고 한 글자씩 읽을 때마다 그의 푸른 눈은 놀라움에 크게 떠졌다. 그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설마 에이미 선배가 날 구하러 갔다는 건가? 그 답은 편지 끝에 마른 핏자국이 얼룩진 표면에 있었다. 흑마법사라는 두 글자가 사악한 서명처럼 쓰여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에 대한 모든 기억이 밀려들어 시로네의 정신을 거친 파도처럼 집어삼켰다.